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김선달은 바람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반짝이는 지혜와 익살스런 재치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지혜와 재미가 있는 봉이 김선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열병으로 얻은 벼슬.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넉살 좋고 배짱 좋고 재치가 있으며 술 잘 먹는 익살꾼이 살고 있었지요. 여보게 김서방,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름동깨처럼 낮잠만 퍼자는가? 과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선비가 책을 베고 굴굴 낮잠을 자다니? 이번에도 초시에 합격하기는 다 틀렸구만. 아이고 답답해라. 옆집에 사는 조서방이 김서방을 흔들어 깨우면서 소리를 질렀지요. 김서방은 마루 위에 벌렁 누워서 초가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코를 골아대며 자고 있었답니다. 조서방은 우물로 가서 물 한 바가지 퍼들고 김서방의 이마에 물을 내던지고 가버렸습니다. 세수를 못한 지 열흘이 넘었는데 자네가 세수를 시켜주니 고맙네. 김서방은 위처고리를 벗어서 얼굴을 닦았지요. 김서방의 글 공부는 남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거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바보로 소문이 난 서촌 마을 칠보도 3번 과거의 조시벼슬을 따왔는데 천재라고 칭찬을 받던 김서방은 5번이나 초시를 보았지만 그때마다 보기 좋게 떨어졌지요. 그러나 김서방은 실망하지 않았답니다. 땅에 떨어진 내 체면을 바로 세우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초시에는 합격을 해야 해. 김서방은 먼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요. 옳거니 좋은 수가 있구나. 그는 무슨 신통한 깨라도 생각해냈는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면서 좋아했지요. 초시벼슬을 따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지. 김서방은 방으로 들어와 한양으로 갈 괴나리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답니다. 내 겨울 손바지 저고리가 어디에 있더라? 김서방은 장롱문을 열어놓고 겨울옷을 찾고 있었지요. 여보, 옷을 다 꺼내놓고 뭘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돌아온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을 했지요. 여보, 내 겨울옷 어디 있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혹시 팔아먹은 게 아니오? 이런 불볕 더위에 무슨 겨울옷이오? 아직도 잠이 덜 깬 게 아니에요? 엉뚱한 생각 말고 이제부터는 농사일이나 합시다. 제발 부탁이에요. 김서방의 아내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사정을 했지요. 겨울옷이 필요하니 빨리 찾아요. 급히 쓸 때가 생겼소. 설마 당신 겨울옷을 입고 나들이를 하려는 건 아니지요? 하늘 같은 남편이 큰일을 하려는데 방정맞게 웬 잔소리가 많은 거야. 김서방은 호통을 쳤습니다. 오동나무 괴짝 속에 있으니 찾아보시구려. 김서방의 아내는 김서방이 하는 행동이 못마땅하였지요. 한양에 다녀올 것이니 노잣돈 있으면 몇 푼만 주시오. 돈이라고요? 엽전 한 입도 구경 못한 지가 반년이 넘었어요. 당신이 언제 돈 벌어다 주었어? 김서방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지요. 과거를 보러 한양을 왔다 갔다 1년에도 몇 차례씩 하는 바람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논밭, 몽땅 팔아먹고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었답니다. 아내의 삭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았지요. 없으면 그만두구려. 괜히 해본 소리요. 여보,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겨울옷을 챙기는 걸 보니 집에는 영영 안 올 생각이에요. 제발 부탁이니 이제는 마음을 잡고 삽시다.
김서방의 아내는 김서방의 옷을 잡고 울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하늘 같은 남편이 큰일을 하려고 길을 떠나는데 무슨 눈물인고? 뚝 끝이시오. 속옷을 가져가긴 하지만 곧 돌아올 터이니 기다리시오. 김서방은 아내의 등을 가볍게 몇 번 토닥거려주고 마당으로 나왔지요. 여보, 이거라도 노자에 보태 쓰세요. 김서방의 아내는 남편 몰래 날품을 팔아 모아두었던 엽전 5냥을 김서방에게 주었답니다. 김서방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찡해졌지요. 김서방은 헛기침을 크게 하면서 집을 나왔답니다. 이번에도 어쩔 수 없군. 필수를 찾아가서 신세를 질 수밖에 없겠어. 한양에 도착한 김서방은 남산골에 사는 고향 친구를 찾아갔지요. 어렸을 적 서당 친구였던 문필수는 남산골에 방을 하나 얻어놓고 자취를 하면서 과거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가난뱅이 선비 김서방에게는 신세를 지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답니다. 이번에는 공부 좀 하고 왔니? 예, 이 사람. 내가 언제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졌나? 운이 없고 시험관이 내 진짜 실력을 몰라준 거지. 이번에는 틀림없이 벼슬을 따갈 테니 두고 보게나. 김서방은 무얼 믿고 그러는지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리고 김서방은 괴나리 보찜 속에서 겨울옷을 꺼냈지요. 자네 지금 뭘 꺼내는가? 5, 6월 무더위에 겨울옷은 왜 갖고 왔어? 이 옷을 입고 시험장에 나갈 생각은 아니겠지? 아이고 추워라. 나한테는 5년에 한 번씩 여름에 앓는 이상한 병이 있다네. 아이고 추워라. 김서방은 추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까지 더듬었지요. 자네는 벼슬운이 억색이 없구만. 오늘 조시는 깨끗이 포기하고 빨리 약방으로 가게. 아닐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시험은 포기할 수 없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집을 나올 때 겨울옷까지 갖고 왔는데 포기를 하란 말인가? 김서방은 문필수를 뿌리치고 과거 시험장으로 나갔지요.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모시옷을 입고도 땀을 뻘뻘 흘리는 판에 겨울옷을 입고 나타난 김서방을 본 선비들이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김서방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땀에 젖어 있었답니다. 저 사람 연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닐까? 연병은 전염된다는데 큰일 났군. 팔도 강산에서 모여든 선비들은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슬슬 피해 다녔지요. 김서방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면서 행렬 속에 끼어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답니다. 드디어 김서방의 차례가 되었지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던 시험관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삼복더위에 속옷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떨고 있는가? 시관어른, 평양에서 한양으로 오는 동안 주막에서 열병을 얻은 듯합니다. 깜짝 놀란 시험관은 김서방을 빨리 내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뭘 외우겠는고? 주역에 나오는 경을 외우겠습니다. 김서방은 시험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말을 했지요. 시험관은 뒷걸음질 치면서 손을 내저었답니다. 가까이 오지 말거라. 열병이 옮을까 쩔쩔매는 시험관의 모습이 쥐약을 먹은 생쥐 같아 김서방은 웃음을 참느라고 안간힘을 썼답니다. 시간어른, 가까이 가서 경을 외워야 시간어른의 귀에 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릴 게 아닙니까? 내 귀는 심리 밖에서도 잘 들리는 귀이니 걱정 말고 빨리 경을 외거라. 김서방은 입속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경을 외우는 신용을 하였지요.
연병에 걸리는 날이면 머리도 빠지고 살아남기가 어려운데 빨리 저놈을 내쫓아야겠어. 겁을 잔뜩 먹은 시험관은 오른손을 번쩍 들었지요. 초시에 합격이야. 초시벼슬을 땄어. 초시벼슬을. 김서방은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답니다. 이렇게 하여 김서방은 기발한 꾀로 초시벼슬을 땄지요. 뒷간에 갔다 돈 벌어온 김서방. 초시벼슬을 딴 김서방은 신바람이 나서 종로 구경을 갔지요. 그는 뒷짐을 지고 한가롭게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뱃속이 부글부글하며 방귀가 나올 듯 하더니 결국엔 헛방귀가 나왔지요. 뱃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방귀가 나오고 살살 배가 아프기 시작했지요. 김서방은 오만상집 부리면서 뒷간을 찾아보았지만 뒷간은 보이지 않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지요. 살살 아프던 배는 칼로 찢는 듯 아프고 방귀구멍은 늦가을 밤송이처럼 벌어지려고 했지요. 몹시 급해진 김서방은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떠받치고 왼손으로 배를 움켜잡으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렸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뒷간은 없었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초시벼슬까지 한 양반이 옷에다 똥을 싸면 최면이 뭐가 될꼬? 김서방은 용기를 내어 어떤 집의 대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세요? 대문 안에서 계집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문을 좀 열어보아라. 급한 일이 생겼느니라. 김서방은 말을 더듬으면서 몸을 비비고 왔답니다. 빗자루를 든 계집아이가 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지요. 얘야,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살겠구나. 뒷간에 잠시 들렸다 가게 해다오. 그때 집 안에서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순덕아, 웬일로 밖이 이렇게 시끄러워? 마님, 배가 아픈 남자가 와서 뒷간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계집아이는 큰 소리로 말을 했지요. 배가 아프면 약방으로 가라고 여쭈어라. 배가 아프면 약방으로 가라고 여쭈래요. 내 배는 뒷간으로 가야 낫는 배라고 여쭈어라. 마님, 뒷간에 가야 낫는 배라고 여쭈랍니다. 약방에 가지 않고 뒷간에서 고칠 병이면 약값으로 5냥 내라고 여쭈어라. 부인의 목소리에 김서방은 비위가 상했지요. 지독한 구두쇠 돈벌레로구나. 뒷간에 잠시 들러서 똥 싸는 값이 5냥이라니. 5냥은 너무 많으니 성냥만 받으라고 여쭈어라. 마님, 5냥은 비싸니 성냥만 받으라고 여쭈랍니다. 싫으면 그만두라고 여쭈어라. 김서방은 더 참을 수 없게 되었지요. 진구에게 빌린 돈까지 탈탈 털어 5냥을 계집아이에게 건네주었답니다. 김서방은 바지를 움켜쥐고 쪽문을 통해 뒷간으로 들어갔지요.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뱃속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김서방은 뒷간에서 밖으로 나오려다가 다시 앉았답니다. 괘씸한지고 뒷간 한번 쓴 값을 단냥이나 받다니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돈만 아는 이 집 주인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 김서방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었지요. 순덕아, 뒷간에 들어간 나그네가 왜 이리 안 나오는 것이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아라. 집 주인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지요. 남편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덕아, 나그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똥 항아리에 빠졌는지 얼른 알아보거라. 부인은 다급한 목소리로 계집아이에게 호통을 쳤지요.
음, 음, 음. 김서방은 뒷간에서 신호를 보냈답니다. 마님, 뒷간에서 기침 소리가 납니다. 아직도 볼일을 다 못 본 것 같습니다. 볼일을 냉큼 보고 빨리 나오라고 여쭈어라. 계집 아이는 부인의 말을 앵무새처럼 김서방에게 전했지요. 아직 볼일을 보려면 멀었다고 여쭈어라. 한 사흘은 걸린다고 여쭈어라. 김서방은 태연한 목소리로 말을 했지요. 김서방의 목소리는 마루에 앉아있는 부인의 귀에까지 들렸답니다. 마님, 서마지기의 똥을 싸려면 사흘은 걸린다고 여쭈랍니다. 이거사 조용조용히 말하지 못해. 네 목소리가 너무 크질 않아. 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창피하여 부인은 안절부절 못했지요. 받은 돈에서 2냥 빼줄 테니 빨리 나오라고 여쭈어라. 아가, 너는 이제부터 빠지거라. 입이 아프겠구나.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접선을 해야겠다. 아니옵니다. 제가 가운데서 2분 말씀을 전하겠으니 빨리 말씀하십시오. 아직도 멀었으니 기다리라고 여쭈어라. 아직도 멀었으니 기다리라고. 돈 단량 갖다 주어라. 돈 필요 없다고 여쭈어라. 이제 본전을 찾은 셈이니 지금부터 돈을 벌어볼까? 김서방은 부인의 말을 기다렸지요. 본전 5냥에 2냥을 더 줄 터이니 뒷간에서 어서 나오라고 여쭈어라. 김서방과 집 주인의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김서방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고 김서방은 집 주인을 골탕 먹이려고 시간을 끌고 있었지요. 부인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김서방은 계속해서 약을 올렸답니다. 아직도 일이 덜 끝났으니 기다리라고 여쭈어라. 10냥을 줄 테니 퍼뜩 나오라고 여쭈어라. 10냥이라? 이쯤에서 나가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돈도 5냥 벌고 못된 부인의 버릇도 고쳐주고 말이야. 김서방은 부인을 더 골려주려다가 그만두기로 하였지요. 집 주인은 김서방에게 받은 돈과 자기 돈 5냥을 뒷간 앞에 갖다 놓았지요. 김서방은 뒷간에서 나와 엽전 10냥을 주머니 속에 넣고 대문 밖으로 나왔답니다. 꿩으로 얻은 선달. 김서방은 길을 가다가 발걸음을 뚝 멈추었답니다. 대궐 같은 큰 집 골목길에 짐바리가 줄지어 늘어져 있었지요. 이보시오, 여기가 뭘 하는 곳이오? 김서방은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짐꾼에게 물어보았지요. 저 집이 팔도강산에 소문난 김대감집 아니오? 벼슬을 파는 김정승 댁이란 말이오. 김정승은 늙은 원로 정승으로 욕심 많고 돈만 나는 탐관오리로 유명하였답니다. 뇌물을 받고 벼슬 자리를 올려주고 관직이 없는 초시, 참봉, 주사, 선달 따위의 명예직 벼슬은 뇌물과 돈만 주면 김정승의 말 한마디로 얻을 수 있었답니다. 옳지, 이제 이해가 가는구나. 뇌물 보따리를 주고 벼슬을 사러 왔구나. 머리를 잘 굴려서 초시 벼슬을 딴 김서방은 벼슬을 하나 더 얻고 싶은 욕심이 생겼답니다. 선달 벼슬을 얻으면 바람처럼 구름처럼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같이 살아가리라. 다음 날 김서방은 탐스러운 꿩 한 마리를 샀지요. 김서방은 김정승네 집 골목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 되지 않았답니다. 김서방은 시골 선비처럼 꾸미고 2 손으로 꿩을 보물단지처럼 안고 차례를 기다렸답니다. 그게 뭐요? 한 쌍을 갖고 올 것이지.
쑥꽝 한 마리에 우리 대감마님이 눈이나 떠볼 것 같소? 문지기 하인이 김서방을 놀렸습니다. 이 꿩은 보통 꿩이 아니오. 금강산에서 나는 꿩 중에서도 귀한 꿩이지요. 산삼씨만 먹고 사는 진귀한 꿩이란 말이오.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들어가시오. 하인은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쏘아붙였답니다. 김서방은 마음을 가다듬었지요. 김대감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되었답니다. 김서방은 꿩을 안고 조심조심 김대감이 앉아있는 사랑방으로 들어갔지요. 훌륭하신 대감 어르신네의 소문은 10여 년 전에 벌써 듣고 있었습니다. 젠작 찾아뵈려고 했지만 대감께 드릴 선물을 구하지 못해 오늘에서야 대감님을 뵙게 되었지요. 김서방은 큰 절을 올리면서 김대감의 눈치를 살폈지요. 자네가 안고 있는 게 뭔가? 꿩을 모르는 김대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감은 엉뚱하게 말을 꺼냈지요. 김서방은 김대감의 속마음을 재빠르게 읽었다는 듯 얼른 대답을 하였답니다. 이 꿩은 보통 꿩이 아닙니다. 제가 금강산으로 사냥을 갔을 때 그물을 쳐서 잡은 산삼 꿩이지요. 꿩이면 꿩이지 산삼이란 말은 왜 붙는가? 이 꿩은 풀이나 곡식 따위는 먹지 않고 산삼씨만 먹고 사는 진귀한 꿩입니다. 산삼이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산삼꿩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요. 이 산삼꿩을 한 마리만 잡수시면 20년은 더 산다고 합니다. 늙은 김대감은 오래 사는 약이라면 독약만 빼놓고는 뭐든지 가리지 않았지요. 사람은 오래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그래서 그 꿩은 날 주려고 가지고 왔는가? 예, 대감께 진상을 하려고 갖고 왔지요. 그런 귀한 꿩을 나에게 선물하겠다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로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소인은 과거를 보려고 10년 동안이나 남산골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지요. 대감마님, 선달볕을 한 자리만 얻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허허, 겨우 그건가? 선달볕을 정도야 주고 말고 걱정 말게. 그런데 이번에는 김대감이 김서방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는 듯 김서방의 눈치를 살폈지요. 꿩 한 마리로는 마음에 차지 않는 모양이군.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지. 김서방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금강산에서 보아둔 산삼이 있습니다. 100년 정도 묵은 산삼인데 산삼꿩을 잡느라고 그냥 돌아왔지요. 다음번에 개 오겠습니다. 김서방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름만 있는 선달벼슬도 괜찮단 말인가? 김대감은 산삼이 갖고 싶었답니다. 산삼을 먹으면 100살은 너끈히 살 것 같았지요. 김대감은 서슴없이 김서방에게 서찰 한 장을 써주었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박전랑을 만나게. 자네의 소원을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주고 싶네. 김대감의 속셈은 김서방에게 선달볕을 주어 빨리 금강산으로 가게 할 생각이었지요. 그래야 산삼을 빨리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감마님의 은혜, 저승에 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김서방은 김대감의 사랑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찰을 들고 박전랑을 찾았지요. 박전랑은 김서방과 사찰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달 임명장을 써주었지요. 김서방은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꿩 한 마리를 주고 오던 선달벼슬은 김서방을
김선달로 바꾸어 놓았지요. 선달이 된 김서방은 입이 귀에 걸리게 웃으면서 종로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닭장수. 김서방이 선달벼슬을 땄다는 소문은 하루도 못 되어 선교리 마을에 쫙 퍼졌지요. 김선달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고향 친구들을 만났답니다. 선달님, 오늘같이 즐거운 날 술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서촌마을 친구들이 찾아와 김서방의 선달벼슬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다음 날까지도 마신 술 기운이 남아 있었지요. 날씨 한번 좋구나. 이젠 봄이로구나. 김선달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장날이로구나. 오늘은 장에 가서 장 구경도 하고 속풀이도 좀 해야겠다. 김선달은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고 장터로 나갔답니다. 김선달은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장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닭전으로 들어갔답니다. 김선달은 커다란 닭장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지요. 닭 장수는 값싼 닭을 찾으려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답니다. 다른 고장에서 온 닭 장수들은 싼 닭을 사서 더 비싼 값에 팔았답니다. 옳지, 저 사람이 바로 등치고 간 내먹는다는 홍가 닭장수렸다. 너 오늘 잘 만났다. 홍가 닭장수는 닭값을 잘 모르는 노인이나 아이들이 닭을 팔러가면 터무니없이 헐값에 사고 병든 닭을 속여 비싼 값으로 팔아먹는 못된 닭장수였지요. 김선달은 닭장 앞에 우두커니 서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몸집이 크고 벼슬이 유난히 새빨간 수탉을 가리키며 말을 했습니다. 저기 저 새가 무슨 새요? 무슨 새냐고요? 그건 알아서 뭐 하려고? 새가 하도 예쁘게 물어보는데 새 이름 가르쳐 주는데도 돈을 받소? 저 새는 봉이라는 새라네. 봉. 닭 장수는 귀찮다는 듯 수탉을 봉이라고 말을 했지요. 시골뜨기 바보를 굴리면서 장난이나 해보자는 속셈이었답니다. 김선달은 일부러 귀머거리처럼 고개를 흔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 사람아, 봉도 몰라? 봉황새라는 말도 못 들었어? 봉이라는 새는 이 세상 새 중에 왕이라네. 그게 값이 얼마나 됩니까? 닭장수는 김선달의 물음에 귀가 번쩍했지요. 진짜 봉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답니다. 값은 알아서 뭘 하려고? 바쁜 사람 붙잡고 공연히 입만 아프게 할 게 뭐 있는가? 내가 값을 말하면 자네는 까무러칠걸? 닭 장수는 김선달의 부하를 슬슬 도두어서 닭을 봉값에 팔아먹을 심산이었답니다. 이보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두매산골에서 왔다고 깔보는 게요. 이건 돈이 아니고 돌멩이요. 김선달은 화를 내면서 주머니 속에서 엽전을 꺼냈지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만. 입방아를 잘못 찧었구려. 네, 사과하겠소. 봉은 귀한 새지요. 그래서 값도 비싼 게 아니요. 아무리 못 받아도 5냥은 받아야 하오. 봉값이 닭 5마리 값이란 말이요. 김선달은 입을 쩍 벌리면서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지요. 그래, 내가 뭐라고 했어? 당신 같은 간덩어리가 작은 사람은 봉값만 듣고도 놀랄 것 같아. 봉값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요. 닭 장수는 냉정하게 잘라 말하면서 등을 싹 돌렸지요. 예소, 5냥 여기 있어.
김선달은 수탉을 가슴에 안고 큰 소리로 떠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듯 말을 했습니다. 내 닷새디 다음 장날에 올 테니 황을 갖다 주시오. 봉만 있고 황이 없으면 쓰겠소. 봉과 황을 길러야 봉황새 한 쌍을 기른다는 말을 들을 거 아니오? 그렇고 말고요. 봉은 수놈이니 암논 황이 있어야 알을 받아 봉황새 새끼를 깔 게 아니겠소? 내가 황을 구해놓을 테니 다음 장날 꼭 오시오. 장터를 빠져나온 김선달은 수탉을 가슴에 안고 관가로 갔습니다. 김선달은 잠시 관가 앞에서 사방을 두리번 거리다가 문지기 앞으로 걸어갔지요. 사또나리를 뵈러 왔으니 어서 뵙게 해주시오. 사또나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문지기는 초라한 김선달을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얼굴을 찌푸렸지요. 무슨 일로 사또 어른을 만나러 왔어? 나는 사또님을 존경하는 백성이요. 우리 고을 백성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사또님께 선물을 하려고 왔지요. 뭘 선물로 바치려고? 세중의 왕이지요. 새들 가운데서 최고로 귀한 봉을 사또님께 드리려고 왔어. 봉이 어디 있어? 병졸 양반은 봉을 본 일이 없어. 바로 눈앞에 있지 않소? 바로 여기. 김선달이 들고 있던 수탉을 문지기의 코앞으로 바싹 내밀자 문지기는 입을 떡하니 벌리고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지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오? 수탉을 봉이라니? 닭과 봉도 구별 못하오? 허허, 봉을 닭이라니?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오. 당신이야말로 닭과 봉을 모르니 닭도 하구먼. 병졸과 김선달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떠들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문지기가 김선달의 멱살을 힘껏 움켜쥐었지요. 김선달도 들고 있던 닭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문지기의 멱살을 잡았답니다. 다른 병졸들이 몰려왔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사또 어른께 안내해주게. 진짜 봉인지 닭인지는 사또 어른께서 판가름할 거 아닌가? 김선달은 닭을 안고 뜰로 갔습니다. 사또나리, 고을 백성이 사또나리께 진상할 봉을 선물로 갖고 왔답니다. 봉을 가져왔다는 말에 사또는 귀를 종긋 세웠지요. 기특한 백성이로다. 어디 보자. 김선달은 수탉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사또에게 바쳤습니다. 그대가 들고 있는 것이 분명히 봉이렸다. 예, 나리, 세중의 왕 봉이옵니다. 틀림없는 봉이옵니다. 김선달은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있게 대답했지요. 이놈, 내 눈에는 수탉으로 보이는데 어째서 니놈의 눈에는 봉으로 보이는고? 사또는 고함을 질렀지요. 김선달은 사또의 고함 소리에는 눈썹 하나 까딱 않고 태어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사또나리 틀림없는 봉이옵니다. 높고 높으신 사또께 수탉을 봉이라고 드릴 어리석은 백성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김선달이 수탉을 봉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수탉이 고개를 쑥 빼면서 울었지요. 봉은 12가지 울음소리를 흉내낸다고 합니다. 사또께서 닭이라고 말씀하시니 영리한 봉이 닭 울음소리를 흉내낸 것이지요. 여봐라, 뭐 어떠라는 것이야? 관장을 모독하는 저놈을 형틀에 묶어라. 사또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보졸들이 몰려와 김선달을 형틀에 묶었지요. 나리, 닭을 어찌 봉이라 하겠습니까? 김선달은 끝까지 닭을 봉이라고 했습니다. 사또는 더욱더 화가 나서 수염이 밤송이처럼 빳빳해졌지요. 관장을 능멸하고 속인 죄는 죽어 마땅하나 곤장으로 다스리겠다. 곤장 20대를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거라.
아이고, 나 죽소. 사또나리, 나는 아무 죄도 없소. 김선달은 볼기짝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지요. 사또나리, 저는 사또나리를 속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은 엄살을 떨면서 엉엉 울었지요. 이놈아, 닭을 봉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속임수가 아니냐?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사령이 어찌나 세게 곤장을 때렸던지 곤장이 부러졌지요. 아이고, 닭장수 말만 믿었다가 나 죽네. 김선달은 장터 쪽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닭장수라, 여봐라, 곤장을 멈추어라. 닭장수라니 오늘 일이 닭장수와 관계가 있는고? 예, 사또나리, 닭장수의 말만 믿고. 닭장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김선달은 닭장수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을 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순진한 시골 백성의 갸륵한 마음을 몰라주고 죄인으로 만들었구나. 사또는 마음속으로 사과를 한 뒤 명령을 내렸답니다. 죄 없는 착한 백성을 풀어주거라. 순진한 백성을 속인 못된 닭장수를 잡아오너라. 곤장을 맞을 놈은 닭장수이니라. 닭을 봉이라고 속이고 착한 백성을 봉으로 잡은 악질 닭장수를 잡아오너라. 사또는 보졸 둘을 김선달에게 딸려 장으로 보냈지요. 찢어진 볼기짝이 쓰리고 아팠지만 김선달은 참으면서 마음속으로 빙긋이 웃고 있었답니다. 소문이 나쁘게 난 닭장수를 언제 한번 혼내주려고 벼르고 있던 김선달은 장난삼아 넌지시 해본 말로 고투리를 잡은 셈이지요. 김선달은 볼기짝을 맞으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자기가 만든 각본대로 연극을 하였답니다. 보졸과 함께 닭전으로 온 김선달은 닭장수의 멱살을 움켜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야, 이 날도둑놈아, 거짓말을 해도 본수가 있지. 수탉을 봉이라고 팔아먹느냐? 보졸 나으리, 바로 이놈이 수탉을 봉이라고 판 놈이요. 오랏줄로 꽁꽁 묶어 관가로 끌고 가시오. 네가 닭을 봉이라 팔았느냐? 닭장수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보졸에게 돈을 주는 방법밖에는 없었지요. 예, 장난삼아 닭을 봉이라 했더니 이 사람이 냉큼 사갔지요. 닭값 5냥을 변상하겠으니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해줘. 장난을 좋아하다 보니 큰 실수를 했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십시오. 닭장수는 김선달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애원을 했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집어치워라. 그래, 니놈 말대로 닭을 봉이라고 한 것은 장난이라 치고 곤장 12대 값은 어떻게 할 것이야? 오늘 운수가 나빠 큰 고생을 했어. 그 대가로 곤장 한 대에 1냥씩 12냥을 더 주겠어. 뭐라고? 곤장 한 대 값이 1냥짜리인지 10냥짜리인지 관에 가서 맞아보아라. 깜짝 놀란 닭장수는 벌벌 떨면서 김선달의 바지가락을 붙들었습니다. 닭장수가 관가로 가는 날에는 돈은 더 많이 들고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힐 것은 뻔한 일이었지요. 닭 잘라 말하겠으니 마음대로 하오. 한 대 10냥씩 120냥에 닭값 5냥 해서 125냥을 내시오. 닭장수는 입을 떡 벌린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답니다. 오늘은 두 사람 다 재수가 없어 손해를 보는 날이니 곤장값에서 반을 뚝 잘라 60냥하고 닭값 5냥을 더해서 65냥으로 결정을 합시다. 보졸이 김선달과 닭장수를 번갈아 보면서 말을 했답니다. 좋습니다. 닭장수에게 분풀이를 하려면 125냥을 모두 받아도 분이 안 풀리겠지만
나리께서 흥정한 대로 받겠습니다. 김선달은 선심을 쓰는 척하며 말을 했습니다. 닭 장수는 어쩔 수 없이 65냥을 김선달에게 줄 수밖에 없었지요. 봉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잡혀버린 닭 장수는 코가 쑥 빠진 채 긴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김선달의 이 이야기는 하루도 되지 않아 모두 퍼져나갔지요. 닭 장수가 봉 잡으려다가 자기가 봉이 되었구먼. 봉이 김선달의 비상한 지혜는 알아주어야 해. 사람들은 이때부터 김선달에게 봉이라는 별명을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봉사를 혼내준 김선달. 김선달은 술 생각이 나면 대동강으로 갔지요. 강변을 거닐다 보면 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넉살 좋고 허풍 잘 떨고 꽤 많은 김선달은 돈 한 푼 없이도 공수를 잘 얻어먹었지요. 그래도 친구들은 김선달을 미워하지 않았답니다. 그와 함께 술을 마시면 재미있는 일이 생겼고 김선달은 돈이 생기면 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아낌없이 술을 사 먹었기 때문입니다. 김선달은 강가를 거닐다가 강물을 내려다보면서 바위 위에 서 있는 청년을 보았지요. 먼 친척벌 되는 조카였습니다. 장서봐, 네가 여긴 웬일이니? 아저씨, 저도 지금 아저씨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녀석아, 그런 놈이 내가 그 앞까지 와도 몰랐느냐?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것이야? 아버님 병환이 더 나빠진 거냐? 창섭이 아버지는 중풍으로 바깥 나들이를 못하고 3년째 방 안에만 누워 있었지요. 창섭이는 논밭을 팔아서 약값으로 썼습니다. 아버님 병환은 점점 더해갑니다. 그런데 아버님 병환보다 더 큰일이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논밭 몇마직 있는 것을 얍값으로 모두 팔고 겨우 집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리 대금업을 하는 봉사촌 최봉사에게 30냥을 빌려왔었는데 2년이 지나는 동안 200냥이 되어갑니다. 고리대금 이자가 비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이 불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봉사가 자기 패거리 봉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온갖 행패를 부려서 못 살겠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집이라도 내놓으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처리해 줄 테니 너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거라. 봉사들을 언제 한번 혼쭐을 내주려고 벼르고 있었느니라. 봉사촌에 사는 최봉사 일당들은 이자를 터무니없이 많이 받으면서 약속한 날짜를 하루라도 지키지 않으면 몰려와서 행패를 부렸지요. 최봉사 일당들에게 돈을 얻었었던 사람들은 봉사들의 행패 때문에 골치를 앓았답니다. 봉이 김선달은 봉사들이 모여 산다는 봉사촌으로 갔지요. 최봉사 어른,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봉이 김선달은 봉사들의 우두머리 격인 최봉사에게 친절한 목소리로 자상하게 말하였지요. 어디서 듣던 목소리인데 누굴까? 최봉사는 김선달의 목소리를 알아들으면서도 능청을 떨었답니다. 선교리에 사는 김선달도 잊었습니까?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나. 아니, 바쁘신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내가 그 유명하신 봉이 김선달님을 모르겠습니까? 농담 삼아 해본 소리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동안 하는 일이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고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우리 선교리 사람들을 도와주신 은혜도 큰데. 봉이 김선달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봉사들의 돈놀이를 칭찬하였지요. 그거야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일인데 은혜랄 것까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란 게 따로 있습니까?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은 100일 가뭄의 단비를 만나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봉이 김선달은 신나게 떠들다가 본론으로 들어갔지요. 내일이 제 생일입니다. 아침에는 동네 어른들과 식사를 하고 점심은 최봉사 어르신과 몇몇 봉사 어른들을 모시고 술을 나눌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참석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들까지 생각해 주다니 정말 고맙소. 내가 모두 데려갈 테니 걱정 마시오. 최봉사는 김선달의 말에 기분이 좋아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김선달은 봉사촌을 한 바퀴 돌아 선교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귀 좀 주시오. 김선달의 아내는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온 김선달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아, 빨리 귀를 빌려주시오. 봉이 김선달은 부인의 두 귀를 두 손가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조용히 하고 내 말을 잘 들어요. 봉이 김선달은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봉사촌 봉사들을 우리 집으로? 김선달은 부인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소곤소곤 속삭였지요. 동네 부인들을 많이 불러서 잔치 흉내를 내는 것이요. 아, 예, 그렇게 할게요. 장님들이 골탕을 먹겠군요. 봉이 김선달은 부인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한 뒤 지게를 지고 밖으로 나갔지요. 김선달은 어디에다 쓰려는지 깨어진 그릇을 한 짐 지고 와 마당 구석에 원두막 같은 집을 지었지요. 썩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새끼줄로 슬슬 묶어 바람이 불면 쓰러질 듯하게 엉성한 집을 지었답니다. 봉이 김선달과 부인은 모든 준비를 끝내고 봉사촌 장님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동네 부인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돼지 비계를 구웠답니다. 돼지 비계를 구워대고 볶고 지지면서 수다를 떠는 동네 부인들의 목소리는 잔칫집 풍경 그대로였지요. 지글지글 끓는 돼지 비계 냄새가 온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달님 계시오? 최봉사가 다른 봉사들과 함께 김선달네 집을 찾아왔지요. 어서들 오십시오. 제가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술병을 빌리러 갔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김선달은 장님들을 허술하게 지은 옴막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봉사들은 돼지기름 냄새에 콧속이 간지럽고 군침이 입속에 가득 찼지요. 김선달이 잔치를 크게 벌이는 것 같소? 봉사들은 군침을 삼키면서 술상이 나오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술상은 나오지 않았지요. 봉이 김선달은 어디서 뭘 하는지 봉사들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점심때가 지나갔지요. 봉사들은 돼지기름 냄새만 맡으면서 군침만 삼키는 동안 몹시 배가 고팠답니다.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왜 술상이 안 나오지? 김선달은 오도 가도 않고 소식이 불통이니 도대체 어찌 된 거야? 아이고, 어르신네들 죄송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장소도 좁고 그릇도 모자라고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자 술병은 빌려다 놓았는데 백자 술병을 못 빌려오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봉이 김선달이 불쑥 나타나서 사과를 했지요. 술병을 빌려온다고 하는데 술이 아무데나 따라 마시면 어떤가? 술을 좋아하는 최봉사는 술동이부터 먼저 갖다 놓으라는 뜻으로 말을 했지요. 최봉사 어른, 매실주는 고려청자 술병에, 두견주는 백자 술병에 담아서 청자 백자 술잔에 따라 마셔야 제맛이 난답니다.
그렇고 말고 김선달 자네는 술에 대해서는 도통한 도사라니까. 공수를 좋아하는 봉사들은 봉이 김선달을 축혀 올리면서 웃었습니다. 제가 얼른 술상을 내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봉이 김선달은 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눈이 빠지도록 김선달을 기다리던 봉사들은 제풀에 지쳐갔지요. 봉사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비스듬히 누워 잠이 들었답니다. 이제야 잠이 드는군. 김선달은 봉사들이 제풀에 지쳐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뒷간으로 가서 막대기에 똥을 묻혀왔답니다. 김선달은 살금살금 움막집으로 가서 봉사들의 코끝에 똥을 조금씩 발라놓고 봉사들의 행동을 살폈지요. 아이고 구린내야. 홍봉사, 방귀를 뀌려면 방귀 구멍을 돌리고 낄 일이지. 내 코앞에다 바짝 대고 방귀를 뀌면 어떻게 해? 최봉사가 홍봉사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말했지요. 최봉사,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최봉사가 방귀를 뀌고 누구한테 떠넘겨? 홍봉사는 한 손으로 코를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을 내젓다가 최봉사의 뺨을 때렸지요. 이런 고약한 놈을 보았나? 성질이 사나운 최봉사가 홍봉사의 뺨을 때렸답니다. 봉사들은 서로들 멱살을 잡고 방귀 싸움을 벌였지요. 그때 움막집이 흔들리면서 넘어졌답니다. 집이 무너지면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지요. 봉사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술상이며 그릇이 모두 박살이 났으니 이 일을 어떡하면 좋아. 김선달의 부인은 땅을 쳐가며 우는 신용을 했답니다.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여보시오, 봉사님들. 점잖으신 어른들이 그게 무슨 짓들이오? 모처럼 마련한 내 생일잔치를 망쳐놓았으니 어떻게 하시렵니까? 봉이 김선달은 숨을 씩씩거리면서 봉사들을 꾸짖었지요. 우리들이 1000만 번 잘못했으니 제발 용서해줘. 깨진 그릇값이며 음식값, 부서진 집값은 우리가 물어주겠소. 최봉사는 돈으로 간단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보시오 봉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생일잔치에 손님을 초대해놓고 음식값을 받는 주인놈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오. 음식값은 한 푼도 받지 않을 터이니 빌려온 그릇값, 술병값, 부서진 집값만 내시오. 김선달은 화를 내면서 딱 잘라 말을 했답니다. 사태가 이쯤 되고 보니 봉사들도 그냥 툭툭 털고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요. 봉사들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앞을 못 보는 봉사들에게 너무 지나친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꾹 참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을 결심하였지요. 이번 기회에 봉사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고 싶었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주면 되겠소? 음식값은 빼고 500냥만 내시오. 500냥? 봉사들은 입을 쩍 벌렸습니다. 왜들 그리 놀라시오? 그것도 싸게 부른 것이지요. 이대감, 조대감에게 빌려온 청자백자 술병가, 술잔값만 해도 500냥이 넘소. 이래도 비싸다고 말을 하겠소? 봉사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한숨만 쉬고 있었지요. 봉사님들 왜 말이 없어?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면 관가에다 고소를 하는 수밖에. 봉이 김선달의 태도는 냉정하였지요. 봉사들은 관가에 끌려가 자기들의 행패와 죄가 폭로될까 두려워 쩔쩔매었답니다. 손해배상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닐세. 조금 깎아줄 수는 없겠는가? 봉사들은 큰 죄를 지은 죄인들처럼 손바닥이 닳도록 싹싹 비벼대면서
애원을 하였답니다. 구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은 남의 돈은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돈은 한 푼도 남에게 주기를 싫어하였지요. 봉사님들도 오늘은 운이 나쁘고 나도 재수가 없는 날이니 똑같이 손해를 보는 걸로 합시다. 300냥만 받겠소. 봉이 김선달은 선심을 쓰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최봉사 일당들도 봉이 김선달의 말에 더 할 말이 없었지요. 고리대금을 하면서 온갖 행패를 부리던 봉사천 봉사들은 어쩔 수 없이 봉이 김선달에게 300냥을 주고 봉사촌으로 돌아갔답니다.